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책임지네요. 매달 10만 원으로 삶은 감자만 씹던 라트비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22살 카타리나의 하루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점심엔 소금 뿌린 감자 한 조각을 씹고 퇴근 후엔 냉장고에 남은 감자를 또 삶았습니다. 음식은 생존 수단일 뿐 맛도 향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청 계단에서 넘어진 한국인 관광객을 도왔습니다. 그 남자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 먹자. 카타리나는 몰랐습니다. 그 한 끼가 인생을 바꿀 줄은. 지금 그녀는 한국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먹방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감자만 먹던 여자가 김치찌개 한 숟갈에 눈물을 흘렸고 불고기 한 점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카타리나입니다. 22살이었던 그해 저는 라트비아 리가 시청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은 180유로,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이었습니다. 집세를 내고 나면 5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전날 밤 삶은 감자를 먹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뿌려 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죠. 라트비아는 추운 나라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 해는 오후 3시면 집니다. 낡은 코트 한 장으로 버텼고 난방비가 아까워 집에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냈습니다. 직장 동료 안드리스는 항상 저를 무시했습니다. 카타리나 점심 또 감자야? 가난하게 사네.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 청사계단에서 동양인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관광객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오 생크유. 임파인.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 미끄러워요. 고맙습니다. 시청 민원실이 어디 있나요? 3층입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민원실 앞에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카타리나입니다. 저는 이만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만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선 사람들이 잘 웃지 않았으니까요. 만호는 민원을 보고 나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카타리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고마움 표시하고 싶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혼자 먹기 심심해요. 같이 먹어줘요. 만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9시까지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뭐 좋아해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봐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15유로, 20유로.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감자 요리요. 감자만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전 원래 감자 좋아해요. 만호는 스테이크를 시켰고 저는 구운 감자를 시켰습니다. 먹다가 만호가 말했습니다. 제 거 좀 먹어봐요. 한국에선 이렇게 나눠 먹어요. 스테이크를 잘라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만호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북 구미에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한 분뿐이라고 했죠. 카타리나는 가족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예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만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만호가 명함을 줬습니다. 연락해요. 친구하고 싶어요.
카타리나, 당신은 특별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저녁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잘 지내요? 당신 생각이 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만호는 한국 음식 사진을 보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 이거 다 맛있어요. 언젠가 같이 먹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저런 음식을 먹는 삶이라니. 2025년 2월 만호가 제안했습니다. 카타리나, 한국에 올래요? 저랑 결혼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과 결혼이라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아 평생 감자만 먹을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건가요? 2025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카타리나, 환영해요. 만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라트비아의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구미까지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 네온 사인, 빠르게 달리는 차들. 만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언가 발효된 듯한 처음 맡아보는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예요. 어머니가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셨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두부, 계란. 라트비아에선 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밥을 퍼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놀랐습니다. 짜고 얼얼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됐습니다. 맛있어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먹게 돼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한국 음식은 익숙해져야 해. 김치를 먹었습니다. 매웠습니다. 입안이 불탔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시 김치를 집었습니다.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5번 갔습니다. 몸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만호가 걱정했습니다. 병원 갈까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며칠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안 먹으면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카타리나, 이제 좀 낫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 이제 김치 담그는 거 배워볼래? 저는 놀랐습니다. 김치를 직접 만든다니.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김치는 정성이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만들면 맛있어진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처음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맛있어요. 그럼 됐다. 이제 너도 한국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만호가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한국 생활 어때요? 낯설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근데 만호 씨, 저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한국 음식 먹는 거 영상으로 찍고 싶어요. 라트비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해봐요. 다음 날 핸드폰 거치대를 샀습니다. 식탁 앞에 설치했습니다. 첫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입니다. 라트비아에서 온 한국 며느리예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볼게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뜨겁고 얼얼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매웠어요. 울기도 했어요. 근데 자꾸 먹게 돼요. 이상하죠?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라트비아 여자의 김치찌개 첫 도전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5천이 넘었습니다. 댓글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응원합니다. 한국 음식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다니. 만호가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계속해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당신만의 이야기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3개를 올렸습니다. 불고기, 삼겹살, 된장찌개. 매번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카타리나 씨 리액션이 진짜예요. 한국 음식 처음 먹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영어 쓰지 말고 한국어로 해. 발음 이상해. 외국인이 한국 음식 우려먹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만호가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진심이니까요. 어느 날 라트비아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드리스였습니다. 카타리나 유튜브 봤어. 한국 음식에 팔려갔냐? 부끄럽지도 않아? 라트비아 음식도 맛있는데 왜 한국 것만 띄워줘? 넌 배신자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드리스, 난 배신한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너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드리스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트비아 커뮤니티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돈 때문에 한국 갔다. 가짜 사랑이다. 상처였지만 계속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야. 카타리나 생일이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니. 어머니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따뜻해서요. 미역국은 사랑이야. 엄마가 딸한테 주는 사랑. 저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선 생일에도 감자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이건 그냥 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울었어요. 시어머니 최고시네요. 한국의 정을 느껴요.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저희 프로그램 나오실 수 있나요? 방송이요? 네. 다문화 가족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호가 말했습니다. 해봐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이 무서웠어요. 냄새도 낯설고 맛도 강하고. 하지만 먹다 보니 알았어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구독자가 5만 명이 됐습니다. 협찬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식품회사, 주방용품 회사.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만호 씨, 이거 받아도 될까요? 당신이 좋으면 받아요. 하지만 진심은 잃지 마세요. 네, 꼭 그럴게요. 어느 날 만호 직장 상사의 딸 양소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음식 팔아먹네. 부끄럽지도 않나.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실명으로 달았죠. 저는 상처받았지만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화를 냈습니다. 소희 씨가 왜 이래요? 제가 말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소희의 악플은 계속됐습니다. 매 영상마다 달렸습니다. 가짜 감동. 돈 벌려고 눈물 짜네. 한국 남자 만나서 신분 상승한 거 아냐? 구독자들이 대신 싸워줬습니다. 카타리나 씨 진심인 거 다 알아요. 악플러 신고했어요. 저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조회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 중 90%는 응원이었지만 10%는 독이었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한국 문화 팔아먹지 마.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벌려고 눈물 짜는 것 뻔해. 한국 남자 만나서 비자 받으려는 거잖아.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만호가 안아줬습니다. 카타리나 그만 봐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아니에요. 일부일 뿐이에요. 10만 명이 당신을 좋아해요. 어느 날 라트비아 친구들이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드리스가 주도한 것 같았습니다. 카타리나, 너 라트비아 망신시키고 있어. 한국 음식만 좋다고 하면서 우리 음식은 무시하냐? 배신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난 라트비아 음식을 무시한 적 없어. 단지 한국 음식도 사랑하게 된 거야. 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그룹에서 내보냈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카타리나 요즘 힘들지? 조금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진심으로 하면 언젠가 알아줘.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보장해. 시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영상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라트비아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한국 시어머니와 함께요. 시어머니와 함께 라트비아 전통 음식 피라지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베이컨과 양파를 넣은 만두 같은 음식이었죠. 어머니, 이거 한국 만두랑 비슷하죠? 그러네. 모양만 다르고 똑같아. 함께 웃으며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입 드셨습니다. 맛있다. 카타리나 고향 음식도 좋네.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랐습니다. 두 나라 음식 모두 존중하는 모습 감동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케미 최고. 이게 진짜 다문화예요. 악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양소희는 계속 달았습니다. 이제 라트비아 음식도 팔아먹네. 뭐든지 돈이 되는 거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소희 씨,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희가 답했습니다. 잘못? 외국인이 한국 남자 꼬셔서 편하게 사는 게 잘못 아니야? 구독자들이 소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거잖아요. 카타리나 씨한테 사과해요. 상황이 커졌습니다. 만호 회사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상사가 만호를 불렀습니다. 이만호 대리, 부인 좀 조용히 시켜. 우리 딸이 악플러 취급받고 있어.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희 씨가 먼저 악플을 달았어요. 뭐? 감히 윗사람한테 대들어? 만호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미안해요. 쟤 때문에 힘들죠? 아니요. 쟤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저는 영상을 중단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타리나 씨, 저도 다문화 가정 자녀예요. 엄마가 베트남 분이신데 카타리나 씨 영상 보고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만두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힘없는 사람 많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결심했습니다. 계속하기로. 다음 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 라트비아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매일 감자만 먹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전 감사해서 이 영상을 찍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악플은 아파요. 하지만 응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 계속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울었어요. 응원해요. 카타리나 화이팅. 라이브가 끝난 후 구독자가 20,000명 늘었습니다. 악플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침마다 구토가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채셨습니다. 카타리나 임신 아니야? 임신이요? 응. 입덧 같은데. 병원 가보자.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기 심장박동도 들려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제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될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산모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잘 챙겨 드세요. 집에 와서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만호 씨, 저 임신했어요. 만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 네, 우리 아기요. 만호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손주라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특별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역국, 소고기 묵국, 삼계탕. 많이 먹어야 해. 아기한테 영양 가야지. 입덧이 심했지만 억지로라도 먹었습니다. 영상 촬영도 계속했지만 체력이 달렸습니다. 구독자들이 알아챘습니다. 카타리나 씨 얼굴 핏기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 외국인이시죠? 건강보험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그럼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세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결혼 이민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라트비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나라가 돈을 준다니. 국민행복카드를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출산 예정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 지원금도 받으세요. 첫째는 200만 원 나와요. 2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세요? 고마워서요. 이 나라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요. 그날 밤 영상을 찍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찍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6개월 됐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축하해요. 아기 엄마 되시네요. 건강하게 낳으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이 나라는 외국인인 저한테도 병원비를 지원해줘요. 출산 후에는 출산 지원금도 줘요. 라트비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한국이 고마워요. 이 나라가 제 아기를 지켜주고 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라트비아 며느리 한국 복지 시스템 감동 고백.
하지만 양소희는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세금으로 애 낳네. 무임승차 아니야? 구독자들이 반박했습니다. 카타리나 씨 남편도 세금 내요. 다문화 가정 지원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소희의 댓글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댓글에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건강하게 나을게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영상 촬영이 힘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산부 먹방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먹으면 좋은 음식 소개할게요. 소고기 미역국, 잡채, 두부조림. 아기한테 영양 가는 음식이래요. 맛있어요. 구독자가 30만 명이 됐습니다. 협찬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분유회사, 유모차 회사, 육아용품 회사. 하지만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만호 씨, 이거 괜찮을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좋으면 해요. 어느 날 CJ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비비고 김치 광고 모델 하실래요? 광고 모델이요? 네. 외국인이 한국 음식 사랑하는 모습이 브랜드와 잘 맞아요. 고민했습니다. 광고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본 없이 제 말로 할게요. 진심만 담을게요. 좋습니다. 광고를 찍었습니다. 저는 카타리나예요.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처음 김치 먹었을 때 울었어요. 너무 매워서요. 근데 지금은 매일 먹어요. 중독됐어요. 김치는 한국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광고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광고인데 감동이에요. 카타리나 씨 진심 느껴져요.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까요?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찍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만든 미역국이에요. 서툴지만 맛있어요. 만호가 서툰 솜씨로 요리했습니다. 밥이 설익고 국이 짰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들어있어서 제일 맛있어요. 구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남편분 다정하시네요. 부부 케미 최고예요.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임산부가 먹는 한국 보양식이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며 이야기하기로 했죠. 라이브를 켰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계탕 먹어볼게요. 첫 숟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카타리나 씨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카타리나.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만호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생방송 중에 쓰러졌어요. 아기는요? 괜찮아요. 다행히 안전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 과로예요. 임신 중에는 무리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영상 촬영도 중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수천 개 쌓여 있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걱정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카타리나 씨 괜찮으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아기 무사하길 기도할게요.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주소는 이전 영상에서 찾았어요. 다행히 빨리 도착했대요. 카타리나 씨, 우리가 당신 지킬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다음 날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찍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저 괜찮아요. 아기도 건강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이 저를 살렸어요. 사랑해요.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70만 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영상은 한 달간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은 기다려줬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카타리나, 나도 영상 찍어볼까? 어머니가요? 응. 며느리 도와주고 싶어. 시어머니와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리나 시어머니예요. 오늘은 제가 며느리 대신 요리할게요.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쉬고 있어요. 아기 낳을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많이 응원해주세요. 영상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 최고시네요. 이런 시어머니 부러워요. 가족에 느껴져요. 양소희는 이번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관심 받네. 불쌍해. 하지만 이번엔 구독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불쌍해. 질투 그만하고 살아. 소희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카타리나 힘내요. 만호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어머니도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5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만호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요.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이준혁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축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아기 천사 같아요. 준혁이 건강하게 자라.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출산 후 한 달간 쉬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준혁이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만호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카타리나, 당신 쉬어요. 제가 할게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밤중 수유도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한 달 후 영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컨셉을 바꿨습니다. 육아맘 먹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이에요. 오늘은 준혁이랑 함께 할게요. 아기를 옆에 눕혀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아기를 달랬습니다. 육아하면서 먹기 힘들어요. 근데 먹어야 해요. 모유 수유 중이거든요. 구독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육아맘 화이팅. 카타리나 씨 대단해요.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수유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육아예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진솔한 모습이 통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회를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협찬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유, 기저귀, 유모차, 육아용품. 만호 씨, 이거 다 받아도 될까요? 필요한 것만 받아요. 우리 진심 잃지 말아요.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오뚜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이유식 라인 모델 하실래요? 이유식이요? 네. 외국인 엄마가 한국 이유식 먹이는 모습 신선할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식은 준혁이가 먹을 음식이었으니까요. 할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먹어보고 좋으면 할게요. 당연하죠. 이유식을 먹어봤습니다. 맛도 보고 성분도 확인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광고를 찍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한국 이유식 처음 봤을 때 신기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다니.
우리 준혁이 잘 먹어요. 한국 엄마들 고마워요.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광고가 대박을 쳤습니다. 오뚜기 이유식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저는 모델료 일부를 다문화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라트비아 먹방 유튜버 광고료 기부. 구독자가 90만 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우리 프로그램 고정 출연하실래요? 고정이요? 네. 다문화 가족 토크쇼예요. 매주 한 번씩 나오시면 돼요. 고민했습니다. 육아하면서 방송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호가 말했습니다. 해봐요. 당신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거예요. 방송에 나갔습니다. 첫 녹화날 긴장했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카타리나 씨,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미역국이요. 왜요? 시어머니가 제 생일에 처음 끓여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음식은 맛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MC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동이네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카타리나 씨 말에 울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구독자가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자만 먹던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됐다니.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3년 전 저는 라트비아에서 월급 10만 원 받으며 감자만 먹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100만 명이 저를 응원해줘요. 이게 꿈일까요? 실시간 시청자 3만 명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자격 있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소희가 자기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진짜 한국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팔아먹는 거 보면 화나요. 진짜 한국 사람인 제가 진짜 이야기 들려줄게요. 구독자들이 알려줬습니다. 카타리나 씨, 소희 씨가 또 시작했어요.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소희는 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뻔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100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백설기 만들어주셨어요. 함께 먹을게요. 가족이 함께 웃으며 먹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소의 채널은 구독자 1000명도 안 됐지만 제 채널은 계속 자랐습니다. 과연 이 행복은 계속될까요? 구독자 120만 명, 저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카타리나 씨 맞죠? 팬이에요. 처음엔 신기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혁이와 산책만 나가도 사진을 찍히고 사생활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아기가 있어서요. 에이,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카타리나 실제로 보니까 별로네. 화장 안 하고 다니더라. 악플이 달렸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화장을 안 한 게 잘못인가요? 엄마는 항상 예뻐야 하나요?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댓글도 변했습니다. 요즘 영상 재미없어요. 예전만 못해요. 광고만 하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원하는 걸까요?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육아맘 야식 먹방이었습니다. 준혁이를 재우고 밤 11시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킨 먹을게요. 치킨을 한 조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이상했습니다. 살찌겠다. 다이어트 안 해요? 출산 후인데 관리 안 하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먹어요. 문제 있나요? 살쪘어요. 예전만 못해요. 한 악플러가 계속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완벽한 엄마 아니에요. 살도 쪘고 화장도 안 하고 피곤해요. 근데 이게 진짜 육아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프로답지 못해요. 악플러가 또 달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로요? 저 프로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왜 저한테 완벽을 요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카타리나 씨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악플러 신고했어요. 울지 마세요. 당신은 최고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진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119 불러요. 주소 아는 사람? 빨리.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만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공황장애래요.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 당분간 쉬어야 해요. 스트레스 피하고 약 드세요. 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10,00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걱정 글이 가득했습니다. 카타리나 씨 쉬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영상 안 올려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양소희는 이번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버가 멘탈 관리도 못하면 안 되죠. 프로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댓글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런 말을 해요? 구독 취소했어요. 소의 채널은 폐쇄됐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영상은 한 달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만호가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그만둘래요? 유튜브요? 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만둘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그날 밤 준혁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시작했을까요?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만호 씨 계속할래요. 하지만 방식을 바꿀게요. 더 솔직하게, 더 진심으로. 괜찮겠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걸. 한 달 후 복귀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완벽한 모습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그게 저를 아프게 했어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게요. 못난 모습도 힘든 모습도. 그게 진짜 저니까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따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제일 예뻐요. 응원해요. 카타리나 화이팅.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돌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작고 빨갛던 아기가 이제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만호, 그리고 구독자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돌잔치예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할 거예요. 돌상을 차렸습니다. 실, 쌀, 책, 돈. 준혁이가 뭘 잡을까요? 준혁이는 쌀을 잡았습니다. 우와, 쌀이래요. 부자 될 거래요. 모두 웃었습니다. 구독자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준혁이 돌 축하해요. 건강하게 자라. 돌잔치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준혁이 이유식 일기를 시작할게요. 한국 음식으로 만든 이유식이요. 첫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 이유식이었습니다. 곱게 갈아서 준혁이에게 먹였습니다. 맛있어? 준혁이가 잘 먹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먹네. 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육아맘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따라 해볼게요. 레시피 감사해요.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육아 용품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저희 브랜드 앰버서더 하실래요? 앰버서더요? 네. 1년 계약이고 정기적으로 제품 소개해 주시면 돼요. 금액을 들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했습니다. 제품 직접 써보고 결정할게요. 한 달간 제품을 썼습니다. 유모차, 기저귀, 젖병. 모두 좋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앰버서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써봤어요. 준혁이도 좋아해요. 진심이 통했습니다. 제품 매출이 올랐고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구독자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다큐멘터리 인터뷰 가능한가요? CNN이요? 네. 한국의 다문화 가정 특집이에요. 당신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촬영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상을 찍었습니다. 밥 먹는 모습, 준혁이 돌보는 모습, 영상 찍는 모습. 카타리나 한국에서 뭘 찾았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리고 제 자신이요. 라트비아에선 그냥 살았어요. 여기선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 음식이 당신을 바꿨나요? 네. 음식은 문화고 문화는 사람이에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카타리나 스토리 감동이에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해외 구독자가 급증했습니다. 영어 자막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날 B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런던 스튜디오에 오실 수 있나요? 런던이요? 네. 토크쇼 출연 제안이에요. 고민했습니다. 준혁이를 두고 가는 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만호가 말했습니다. 다녀와요. 준혁이는 제가 볼게요. 당신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요. 런던에 갔습니다. 토크쇼에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감자만 먹던 가난한 공무원이었죠. 지금은 100만 유튜버예요. 어떤 기분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해요. 한국이 당신에게 뭐였나요? 기회요. 한국은 외국인인 저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어요. 스튜디오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만호와 준혁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첫 단어였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희도요. 만호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만호가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당신 자랑스러워요. 왜요? 세계에 한국을 알렸잖아요. 음식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음식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런던 다녀왔어요. BBC 토크쇼 나왔어요. 꿈만 같아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들려줄게요. 사랑해요.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180만 명이 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2025년 12월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다문화 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멘토링이요? 네.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세요. 정착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기꺼이요. 첫 멘토링 날 10명의 외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모두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예요.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한 베트남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 카타리나 씨 영상 봤어요. 용기 받았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함께 한국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끓이고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다 낯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음식을 함께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타리나 씨는 어떻게 견뎠어요? 외로울 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유튜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해요.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몇몇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집 방법도 알려주고 촬영 팁도 줬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줘요. 어느 날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특집 프로그램 나오실래요? 제목은 100만 유튜버 카타리나의 밥상이에요. 특집이요? 네. 1시간짜리 다큐예요. 당신의 여정을 담고 싶어요. 촬영팀이 따라다녔습니다. 일상, 멘토링, 유튜브 촬영, 가족 시간. 모든 걸 담았습니다. 라트비아에도 갔습니다. 고향을 5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집, 일하던 시청, 만호를 만났던 계단.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옛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안드리스도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카타리나 미안해. 그때 심한 말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너 정말 대단해. 꿈을 이뤘네. 너도 잘 지내? 응. 요즘 괜찮아. 내 영상 보면서 배웠어. 도전하는 법.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카타리나 스토리 영화 같아요. 울면서 봤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구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니. 축하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카타리나 사랑해요. 만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노력이에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라트비아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책이요? 네.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감자에서 김치까지라는 제목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써볼게요. 6개월간 책을 썼습니다. 라트비아 시절, 만호와의 만남, 한국 정착, 유튜브 시작, 모든 걸 담았습니다. 책이 출판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인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고마워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에요. 일본에서 왔어요. 카타리나 씨 보고 한국 오기로 결심했어요. 잘 오셨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요리 클래스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 집에서 열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각자 나라 음식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배워볼게요. 베트남 여성 민이 가르쳐줬습니다. 육수가 중요해요. 오래 끓여야 해요. 모두 함께 만들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문화교류죠. 영상으로도 찍었습니다. 세계 음식인 한국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다양성이 느껴져요. 이런 콘텐츠 좋아요. 어느 날 정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공헌상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만호와 준혁이도 함께 갔습니다. 카타리나 씨 축하합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 감자만 먹던 제가 여기 서 있다니.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시상식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 자격 있어요.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트비아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라트비아 홍보대사 하실 의향 있으세요? 홍보대사요? 네. 한국에서 라트비아를 알리는 역할이에요.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가요? 라트비아 사람인가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둘 다예요. 당신은 두 나라의 다리예요. 맞았습니다. 저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홍보대사를 수락했습니다. 라트비아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고향 음식 만들어 볼게요. 피라지, 보르시, 라트비아 흑빵. 한국 음식도 좋지만 라트비아 음식도 맛있어요. 둘 다 사랑해요. 영상은 양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 좋아요. 준혁이가 3살이 됐습니다. 이제 말을 잘했습니다. 엄마, 나 김치 좋아. 그래? 왜? 맛있어. 근데 피라지도 좋아. 우리 아들 똑똑하네. 둘 다 좋아하면 돼. 준혁이는 두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웠고 한국 음식과 라트비아 음식을 모두 먹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사람이야?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야. 둘 다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하지만 라트비아 피도 흘러. 너는 특별해.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나 특별해? 응, 엄청 특별해. 어느 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다양한 나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각자 나라 음식 소개해 볼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나라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필리핀 아도보, 우즈베키스탄 플로브. 우와, 다 맛있어 보여.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잡채. 이것도 우리 음식이야.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야. 하지만 특별한 한국 사람이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표정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2배로 특별해요. 두 문화를 가졌으니까요.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씨, 이 프로그램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예산 지원할게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경험이 시스템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만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음식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28살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5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밥 먹자. 부엌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5년 전 냄새만 맡고 울던 음식이었는데요. 만호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촬영 있어요? 응. 오후에 멘토링 수업 찍을 거야.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 재밌어.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김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음식 소개래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뭘 가져갈까? 피라지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좋아. 엄마가 만들어줄게.
오전에 피라지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베이컨을 넣었습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나라 음식이지? 응. 내 할머니 나라. 라트비아. 나도 라트비아 사람이야? 반은. 그리고 반은 한국 사람. 너는 둘 다야. 준혁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 특별하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캄보디아 여성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3살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반가워요. 카타리나예요. 편하게 있어요.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낯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조금 그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질 거예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카타리나 씨는 어떻게 견뎠어요? 처음에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외로워요.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소피아가 울었습니다. 저는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 씨 따뜻해요. 소피아 씨 응원해요. 저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해? 카타리나가 만든 라트비아 음식이랑 제가 만든 김치찌개요. 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두 나라 음식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피라지와 김치찌개. 이거 좋다. 둘 다 맛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 된 거죠. 식사 후 준혁이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라트비아 노래와 한국 동요를 섞어서요. 준혁이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처음 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튜브 알림이 떴습니다. 구독자 수가 2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자만 먹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니.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볼까요? 다른 나라 음식을 배워볼까요? 아니면 그냥 가족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까요?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 라트비아를 떠날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랑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려줬습니다. 제 이야기로, 제 음식으로, 제 마음으로요. 감자와 김치 사이에 저는 서 있습니다.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처럼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게 제 행복입니다. 카타리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따뜻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사랑합니다.